헐, 마우스도 되네. 워터 후달려 안녕하세요, 라이브렉스입니다.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한국 시간으로 4일 새벽에 애플이 WWDC 2019를 통해서 iOS 13이라든지 아이패드 OS, 새로운 맥 OS 이런 차기 운영체제에 대한 특징이라든지 새로운 기능 이런 거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공개를 했어요. 이번에 생중계를 본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대체로 최근 몇 년 사이에 있었던 그런 WWDC 중에 가장 내용도 알차고 볼거리도 많고 뭔가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다, 이제 이런 반응들이 많은데요. 시작부터 조금 여담을 보태면 새로운 하드웨어는 사실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요. 환 공포증을 유발한다는 소리가 들리고 있기는 하지만 새로운 맥 프로와 6K 모니터, 프로 디스플레이 XDR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 제품들이 소개될 무렵에 이섭이라든지 온라인에서 여러 지인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제품들이 참 탐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곤 했는데요. 근데 공개되는 제품 가격을 보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을 좀 내려놨어요. 이게 사실 제품 자체의 가격대가 높을 거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요 모니터, 근데 이거는 사실 저는 모니터가 더 탐나는데 요 모니터의 스탠드가 $999입니다. 네, 거의 아이폰 한 대 값이죠. 아무튼 이런 거는 됐고, 이번 영상에서는 iOS 13이라든지 아이패드 OS 이게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새로운 기능이 들어갔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냥 발표됐던 내용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지금 개발자 베타를 아이폰이랑 아이패드에 적용을 했어요. 요렇게 지금 제가 iOS 13을 먹여놨는데요.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직접 써본 소감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더해서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iOS 13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거는 역시 다크모드입니다. 이거는 예전에도 소문이 돌 때 TMI로 한번 소개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iOS 13부터 실제로 이 다크모드가 적용이 됐어요. 설정에서 디스플레이 및 밝기로 이동하면 라이트 모드와 다크 모드 이 항목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원하시는 모드를 고르면 되는데요. 이게 끝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다크 모드가 되게끔 마치 맥OS 모하비가 그랬던 것 같은 그런 다크 모드 기능도 포함하고 있는 게 인상적으로 다가오네요. 이번 iOS 13 업데이트로 꽤 많은 앱이 인터페이스 등에서 변화를 갖고 있는데요. 리마인더 앱이라든지 사진 앱이 대표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사진 앱만 우선 이야기를 할 텐데요. 머신러닝,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통해서 학습된 사진 중에 베스트 샷을 골라서 라이브러리를 생성하는 그런 기능도 꽤 흥미롭게 다가오네요. 사진 앱에서 편집 기능도 꽤 강화가 됐어요. 이제는 사진뿐만 아니라 동영상도 회전이라든지 자르기, 필터 적용 같은 편집이 가능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존의 iOS에서 넷플릭스를 본다든지 유튜브를 감상한다든지 할 때 이제 소리, 볼륨을 조절할 때 그 아이콘이 중간에 떠서 이게 뭔가 몰입도를 해치면서 불편하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어요. 근데 iOS 13부터는 이제 요것도 보시는 것처럼 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지금 꽤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새로운 애니모티콘이 추가된 거라든지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는 것처럼 애플 로그인 기능이 적용된 점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지금 말한 애플 로그인 기능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메일 주소를 숨기고 로그인이라든지 회원가입을 가능하게 해서 더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영어 키보드에서만 가능하긴 하지만 스와이프로 문자를 입력할 수 있게 됐고, 에어팟 같은 경우에는 오디오 공유 기능도 추가가 되면서 듣고 있는 음악을 주변 사람들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더해졌습니다. 이 밖에도 현재 그렇게 체감이 되지는 않는데요. 페이스 아이디 속도가 최대 30% 향상된 부분이라든지 앱 실행 속도가 2배 빨라진 점, 제어 센터에서 와이파이를 선택할 수 있게 된 점, 그리고 앱스토어에서 셀룰러 상태에서 앱을 받거나 업데이트를 할 때 용량 제한이 해제된 점, 그리고 급격한 배터리 노화를 줄여주는 스마트 배터리 최적화 기능 등도 이번 iOS 13의 핵심되는 변화로 꼽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앞으로가 기대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이제 NFC가 개방이 됐어요. 그래서 티머니라든지 이런 교통카드도 아이폰에서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기대라든지 그런 예상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요게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도 많이 궁금해집니다. 요거는 또 앞으로 뭔가 더 자세한 내용이 보이고 하면 또 소개를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지금까지는 아이패드도 iOS라는 이름으로 운영체제를 써왔는데요. 이제 아이패드 OS라고 불리게 됩니다. 이거를 적용하게 되면 이전하고는 또 다른 경험을 꽤 많이 접할 수가 있어요. 아이패드 OS를 올리면 우선 홈 화면 배열이라든지 아이콘 크기가 변화가 있는 거를 엿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변화하면서 이제 위젯을 홈 화면에서 바로 볼 수 있게 되기도 했습니다. 멀티태스킹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것도 눈길을 끄는 부분인데요. 메모라든지 문자, 이런 동일한 앱을 분할 화면으로 쓸 수 있게 됐어요. 게다가 보시는 것처럼 옆으로 작게 띄워둔 화면도 멀티태스킹이 가능해졌습니다. USB 혹은 SD카드도 이제 본격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키노트 당시에 꽤 반응이 좋았는데요. 파일 앱에서 데이터를 관리한다든지 이거를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베타 버전인 만큼 지금 이게 좀 불안정한 부분도 보이고 그런 게 있기는 한데요. 어쨌든 지금 개발자 베타 1에서도 지금 이런 경험들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런 거 외에 애플 펜슬과의 조합도 훨씬 더 유용해졌는데요. 레이턴시가 기존보다 훨씬 더 감소한 점이라든지 애플 펜슬 제스처로 좀 더 편하게 여러 가지 기능을 쓸 수 있게 된 점을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마 뒤에 맥북을 보면 요게 맥OS 카탈리나를 올린 거를 어느 정도 짐작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조금씩 화면이 다른 게 이제 눈에 보이실 텐데요. 근데 이거를 지금 사실 올리는 거를 권장하지는 않는데 저는 요거를 왜 올렸냐? 맥OS 카탈리나를 올리게 되면 아이패드를 듀얼 모니터처럼 쓸 수가 있습니다. 별도의 앱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기능을 지원하는데요. 애플이 발표한 거를 보면 유선, 무선 모두 연결이 된다고 하는데요. 현재 베타 기준에서는 유선으로만 경험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무선에서는 계속 이제 에러가 뜨면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WWDC 2019가 시작되기 전부터 계속 루머로 돌았던 게 아이패드에서 마우스를 지원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었어요. 근데 이게 공식적으로는 애플이 언급을 하지는 않았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아이패드 OS라든지 iOS 13에서 마우스를 연결해서 쓰는 게 가능하기는 합니다. 다만 이게 아까도 말한 것처럼 기본적인 기능은 아니고 어시스티브 터치에서 포인팅 장치를 연결한 다음에 마우스 키를 활성화했을 때 이제 이거를 쓸 수 있는데요. 메뉴 이동이라든지 사파리에서 스크롤, 문단 선택 뭐 이런 것들은 다 가능한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뭐 마우스가 지원이 된다고 해서 뭔가 컴퓨터처럼 쓸 수 있는 거를 생각을 하시면 그거는 아니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직접 해보지는 않았지만 외부 폰트를 지원해서 구매 및 사용이 가능한 점이라든지 게임을 실행했을 때 플스4 등의 패드도 지원을 해주는 점, 그리고 세 손가락으로 문장을 복사 및 붙여넣기를 할 수 있는 기능도 더해졌다는 게 이번 아이패드 OS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한 iOS 13이라든지 아이패드 OS 이게 어떤 기종부터 쓸 수 있느냐 하는 것도 관심사가 될 텐데요. 요거는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개발자 베타 1을 기준으로 해서 iOS 13과 아이패드 OS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게 지금 메이저 업데이트의 첫 번째, 그것도 개발자 베타예요. 그래서 실사용을 하는 데는 버그라든지 뭐 앱 충돌이라든지 이런 데서 문제가 되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실사용을 생각하고 지금 뭔가 호기심에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려고 하는 분들은 자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애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이례적으로 권고를 하고 있어요. 물론 제가 지금 딱 하루도 아니지, 지금 반나절 정도를 지금 이거를 쓰고 있는데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했을 때는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메이저 업데이트의 개발자 베타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그나마 좀 안정적이라는 느낌이 있기는 해요. 뭐 카톡이라든지 그 다음에 코레일, 뭐 은행 앱 이런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메이저 업데이트에서 주로 충돌이 많이 났던 그런 앱이라든지 서비스에서 지금은 크게 문제가 없는 그런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지금 이거를 설치하는 거는 어쨌든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혹시나 iOS 13이라든지 아이패드 OS 그리고 뭐 맥OS 카탈리나 요거에 대해서 뭔가 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이라든지 뭐 쪽지라든지 이메일로 이렇게 문의를 주시면 최대한 답변도 드리고 뭔가
괜찮다 싶은 컨텐츠가 나올 것 같다 싶으면 그거는 또 영상을 만들어서 따로 또 소개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이번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앞으로 올라올 영상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체크는 사랑이라는 거,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영상으로 빠르게 돌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빠이빠이. 이번에 아이패드 OS 이게 참 이거 봐, 씨.